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금번 영상은 2025년 ISE 계좌 대표적인 절세 만능 계좌죠. 200% 활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0조 원의 자금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국민 10명당 1명꼴로 가입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서 이제 이 자금을 만기를 연장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한번 해지하고 가는 게 좋은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특히 IS 계좌 안에 월배당 ETF 또는 일반형 ETF 중에서 어떤 걸 담아서 운영하는 게 더 좋은지, 그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또 올해 ISA 계좌 변경 내용은 있는지 문의 내용들이 있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죠. 2025년 주요 내용,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종류는 은행에서 이렇게 예금이라든가 적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품을 낱개로 가입할 수 있는 신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과 증권사에서 내 투자 성향에 맞게 펀드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1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고 계시는 증권사 중개형 IS가 있죠. 중개형 IS에는 차이점이 뭡니까? 네, 국내 상장 주식이라든가 채권까지 담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또 올해 정부에서 얼마 전에 또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국내 투자형 ISA도 내년도부터는 또 시행하겠다. 요거는 국내의 주식형 펀드와 ETF 중심으로만 운영이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원래 IS 계좌에 가입이 안 됐는데 여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신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14% 분리과세를 준다고 합니다. 참조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간 납입 한도는 똑같죠?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입니다. 하지만 역시 개정안을 보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2배 확대, 연간 4천만 원 납입 한도에 총 2억 원 한도다. 이렇게 또 참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IS 계좌에서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원금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한도가 차감되는 점 알고 계시죠?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인데 내가 500만 원을 빼쓰게 되면 한도는 1,500만 원만 남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인데 내가 여유가 없어서 올해 1,000만 원만 가입했다. 그럼 남은 1,000만 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2월 돼서 내년의 한도가 또 3천만 원으로 늘어나겠죠. 네, 2월이 가능합니다. 또 이 절세 계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비과세 한도죠. 비과세 한도는 우리 일반형 분들은 매년 비과세가 아니고요. 3년 의무가입 기간 끝나서 만기 해지했을 때 그때 정산을 해서 그 수익 난 거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또 서민형, 농업인형이라고 해서 연봉이 5천만 원 이하 또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또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또 내년도부터는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으니 이것도 또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초과된 금액은 아시다시피 9.9% 분리과세죠. 분리과세라는 것은 세금은 납부하지만 종합과세나 건보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입 요건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이 되고요. 또 15세 이상 직장 다니는 근로자분으로서 일정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뀐 내용이 전 금융기관별로 1인 1계좌예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부터 1인 다계좌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예적금 중심의 안정상품인 신탁형 하나 가입할 수 있고 또 증권사에 가서
주식 채권 위주의 투자형 상품 중개형 IS 계좌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IS 계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손익통산이죠. 이 손익통산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IS 계좌 손익통산 적용 시 유의사항 중개형 IS 사례를 한번 알아볼까요? 내가 중개형 IS에 국내 상장 주식도 담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나 네이버를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3년 의무 가입 기간 끝나서 내가 이번 시점에 한번 만기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시점에 전체 계좌에 운영되고 있는 종목의 그 수익량 종목과 손실난 종목이 서로 이제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 주식 네이버에서는 만약에 100만 원이 손실 났죠. 손실난 매매 차손은 손익통산에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손실 났지만 미국의 대표 주식 나스닥 100 지수에서는 30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또 1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상계 처리하게 되면 과표가 어떻게 잡히죠?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손은 포함이 되죠. 그럼 100만 원 마이너스와 플러스 300만 원에서 상계 처리되면 플러스 200만 원이 되죠. 근데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또 국내 주식형 ETF 펀드는 원래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 차익이 비과세예요. 그래서 손익통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손익통산 상계 처리 사례는 순이익 200만 원으로 해서 과표가 처리된다. 그래서 국내 상장 주식은 매매 차익 불가, 매매 차손만 이렇게 손익통산에 포함되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익통산 같은 경우는 말이 나왔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해외 상장 주식,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종목 또 수익 많이 났죠. 그 다음에 스파이라든가 QQQ 같은 이런 해외 상장된 종목이나 ETF를 직투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연간 이 손익통산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250만 원을 공제한 다음에 과표해서 양도소득세 22% 과세 처리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손익통산은 이렇게 IS 계좌와 해외 주식 ETF 직투에만 적용된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A 만기 자금을 이제 3년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추가 세액공제를 또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또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ISA 계좌 같은 경우는 만기 자금, 만기가 됐을 때 통상 60일 이내 내가 원하는 뭐 증권사라든가 이런 쪽에 연금 계좌를 확인해 보시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셔가지고 연금 계좌를 그 번호를 받아 보시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만기 자금이 있다. 그럼 만기 자금 같은 경우는 통상 정도로 내가 3천만 원을 만약 이전한다고 보죠. 그럼 이거의 보통 10%입니다. 10%나 한도가 얼마예요? 300만 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3천만 원의 10%니까 300만 원이 추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거냐? 보통 우리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때 대표적인 게 우리 연금저축계좌 있죠.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해서 납입 한도는 1,800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다르죠. 우리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 IRP는 연금저축이랑 합해서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900만 원에서 이 IS 만기 자금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으니까 300만 원 더하면 1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세액공제 안 받은 2700만 원은 인출할 수 있는지 인출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인출 가능한 금융계좌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연저펀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하지만 개인형 IRP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인출이 불가됩니다. 그냥 과세연으로 쭉 가져가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저율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중도 인출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계좌로 해야 됩니까? IRP보다는 연저펀 계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추가 세액공제를 받고 그리고 다시 IS 계좌를 신규한 다음에 다시 3년 동안 비과세 한도를 생성하는 전략이죠.
두 번째 분은 만기가 다가오기 90일 이전부터 IS 계좌를 아예 그냥 나는 계속 놔두겠다. 어차피 이거 목돈 만들 거니까 아예 뭐 300만 원 추가세 공제 필요 없다. 나는 목돈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만기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기 연장은 최대 80년까지 가능해요. 통상 뭐 1년, 3년, 5년 단위로 많이 연장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시점 때 내가 처음에 IS를 계좌를 가입할 때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데 내가 최근에 이자라든가 배당, 분배금을 직전 연도에 많이 받아서 작년에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직전 3년 동안에요. 그러면 만기 연장이 불가된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또 있죠. IS 계좌를 만기 해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금으로 돈이 들어오죠. 그 인출 자금을 다른 투자 상품으로 가입해서 다시 목돈으로 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월배당 ETF로 들어가셔가지고 인컴 수익을 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글로벌 주식이라든가 해외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에 들어가서 다시 일반 계좌에서 운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IS 계좌에서 요새 또 인기가 많은 월배당, 특히 월배당 커버드콜 ETF 관심들 많으시는데 분배금 수령하면서 운영하는 게 장점이 있나요? 없나요? 한번 볼까요? 예, 일단 IS 계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이런 IS 계좌에 월배당 ETF를 담으면 분배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분배금은 어디로 나옵니까? 예, 예수금 계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금 계좌에서 내가 분배금만큼만 빼서 그냥 쓰겠다. 이거는 사실 중도 인출이 불가해요. 그래서 우리 매매 차익이라든가 이자, 배당, 분배금 등의 운영 수익은 그 예수금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수금 계좌에 예를 들어서 1,800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뺏어 쓸 수가 없습니다. 해지만 가능해요. 하지만 해지를 해서 쓰게 되면 우리 IS 계좌를 가입하는 이유가 뭐죠? 비과세 혜택, 또 손익통상 같은 절세 혜택인데 이런 세제 혜택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중도 인출 가능 금액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겠으면 우리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가지고 HTS, MTS 들어가시게 되면 좀 출금 가능 금액이라고 쓸 수가 있죠. 여기 출자가 빠졌는데 출금 가능 금액이 570만 원이면 요 금액만큼만 내가 인출이 가능하다. 예수금에 있는 운용 수익은 그냥 재투자, 과세 이연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자동적으로 만약에 배당 들어온 거를 재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좋아요? 굳이 IS 계좌에 월배당 ETF를 담는 것보다는 토탈 리턴, TR형 상품으로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바빠서 활동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재투자되면서 과세 이연되고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게 더 나중에 만기 때 더 만기 자금을 극대화할 수 있고 연금 수령할 때 또 연금 액수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배당 분배금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 나는 이 TR형이 아니고 내가 그냥 여기서 일부 자금 수익 난 거를 인출해 가지고 또 매수하겠다. ETF나 이런 걸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적립식으로 어차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1년에 한 4차례 이상 5% 이상의 조정장을 맞았을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방법,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냥 추가 세액 공제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3년 의무가입 지난 이후에 연금 계좌로 들어가서 세액 공제 받으시고 그리고 연금 계좌에 그러면 지금 목돈이 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IS 계좌는 새로 만드시고 요 목돈으로 운영하는 연금 계좌는 나중에 55세 이후에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시면 세금 적게 내면서 연금 수령 횟수가 클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 계좌에 아시다시피 절세 효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종합과세와 건보료인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우리 많이 가입하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미국의 장기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에서 분배금 뭐 10% 이상씩 많이 받으시죠. 이때 분배금과 매매 차익은 다 15.4% 배당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IS 계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IS 계좌는 무한정 돈을 넣을 수가 없죠. 한도가 연간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나는 5천만 원, 1억을 넣고 싶다. 분배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계좌로 활용하시는 게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배당 커버드콜 ETF에서도 국내 상장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나 금융주, 뭐 통신주, 자동차주 같은 고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과 배당은 15.4% 과세되지만 옵션 프리미엄으로 받는 분배금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게 이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국내 쪽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형 IS 계좌는 이렇게 분배금을 받는 거를 재투자, 과세 예언을 통한 재투자를 하고 만기되는 시점, 만기가 3년 의무가입 기간 지난 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가 있죠. 그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손익통산 상계 처리를 하고 거기서 과표가 정해지면 일반형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원, 서민형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받으시고 초과된 수익은 9.9% 저율과세로 분리과세 받으시면서 종합과세와 건보료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IS 계좌를 이렇게 다목적으로 절세 만능 통장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꾸준히 가입하고 있는 우리 절세 만능 통장 IS 계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또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 계속해서 이런 금융재테크 관련 컨텐츠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